역함수 똑같은 거 다시 몇시인가요? 한 45분? 근데 45분이 빨리 끝나는 건가? 적당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거지? 네. 약간 눈치 보여서 다른 반 애들이 막 후덜대서 있잖아. 저 반은 맨날 빨리 간다고. 저희는 좋은 선생님 같이 좋은 집에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죠. 딱. 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자,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그래서 y에서 x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한다. 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원함수랑 대응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이야. 자, x의 원소 1이 함수 f에 의해서 6으로 대응되지. 6은 역함수에 의해서 1로 대응되는 거지. 그리고 2가 7로 대응되니까 7은 역함수에 의해서 2로 대응되고 3이 8로 대응되니까 8은 역함수에 의해서 3으로 4가 5에 대응되니까 5는 역함수에 의해서 4로 대응되지. 그지? 자, 지금 f의 x가 y일 때 그럼 x가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되는 거지. 그러면 y는 역함수에 의해서 x로 대응되지. 그럼 f의 인버스 y가 x인 거지. 자, 원함수가 x, y를 지날 때 역함수는 y, x를 지나지. 그치? 그럼 역함수가 지나는 점들은 원함수가 지나는 점들에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있지. 따라서 역함수 그래프가 원함수 그래프랑 y는 x 대칭 관계에 놓이겠지. 그래서 원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가 바로 역함수다. 이해되니? fx가 y일 때 f의 인버스 y가 x지. 원함수가 x, y를 지날 때 역함수는 y, x를 지나지. 원함수가 지나는 점들과 역함수가 지나는 점들이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놓이지.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원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가 바로 역함수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자, 함수 fx 위의 점 a, b가 있을 때, 자, 요 a는 함수 f에 의해서 b로 대응되지. 자, 그럼 b는 역함수에 의해서 a로 대응되지. b는 역함수에 의해서 a로 대응되지.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 y축이 x축인 거고 이 x축이 y축인 거지. 그래서 축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때의 함수가 바로 원함수의 역함수다. 이해되니? y축을 x축으로 x축을 y축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은 다른 함수들과 비교가 어렵지. 축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역함수를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함수 이름 자체가 이름부터가 벌써 역함수겠지. 역해서 역함수 됐어? 아니지. 대응 방향이 정반대니까 역함수지. 대응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 원함수가 a, b를 지날 때 역함수는 b, a를 지나겠지. 그 원함수가 지나는 점들과 역함수가 지나는 점들이 y는 x 대칭 관계에 놓이지. 따라서 원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시키면 역함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y에서 x로의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여야 되지. 그래서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알겠지? 다 이해되지? 자, 이제 역함수 성질. 자, 역함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자, 봐봐. 자, f의 인버스 fx 구해볼까? 자, 그럼 x가 먼저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되지. 그리고 y가 다시 함수 f의 역함수에 의해서 x로 대응되지. 그럼 x가 x로 대응되지.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이랬던 거지. 먼저 x가 함수 f로 대응된 다음에 그 역함수, 역방향 대응 관계에 놓인 역함수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지. 갔다가 온 거다 다시. 오케이? 갔다가 왔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등함수인 거야. 얘도 구해볼까? 아이고 거꾸로 됐다. 자, 먼저 y가 함수 f의 역함수에 의해서 x로 대응되고 x가 다시 함수 f에 의해서 y로 대응되지. 그럼 y가 y로 대응됐으니까 이 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거겠지. 얘도 이랬던 거지. y가 역함수로 대응되고 다시 원함수 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지. 갔다가 다시 온 거다. 그러니까 y가 y로 대응될 수밖에 없지. 이해돼? 자, 그러면 f 합성 f의 인버스랑 f의 인버스 합성 f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지금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함수 f의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함수지. 이거 잘 봐. 자, 그러면 f 합성 f의 인버스는 대응 순서가 f의 인버스 1번, f 2번이지. 그럼 먼저 y에서 x로 대응되고 다시 x가 y로 대응되니까 y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지. 맞지? 얘는 y에서 y로의 함수지. 자, f의 인버스 합성 f는 대응 순서가 f1번, f 인버스 2번이지. 먼저 함수 f에 의해서 x가 y로 대응되고 역함수에 의해서 y가 x로 대응되니까 x에서 x로의 함수지.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잖아.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지. 항등함수인 것은 같지. 정체성은 같지만 서로 다른 함수다. 알겠지? 이거 중요해. 이거 낚시 걸리면 안 돼. 항등함수인 부분은 서로 같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르니까 항등함수인 부분은 같다.
그러면 봐봐. 이걸 이용해서 내가 역함수 성질 나머지 두 가지도 끌어내 볼게. 자,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랑 합성해서 상등함수가 되는 함수지.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맞아? 자, 어떤 함수가 f의 역함수랑 합성했을 때 상등함수가 돼? f지. 따라서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쉽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f 합성 g의 역함수를 구해볼게. f 합성 g의 역함수는 f 합성 g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겠지. 자, f 합성 g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가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여야 돼. 자, 왜냐면 자, f 합성 g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를 하게 되면 자, 먼저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 둘을 먼저 연산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이 항등함수가 돼서 i가 되지. 이렇게 되지. 이거 무시해도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나와? 항등함수 나오지. 합성한 결과 항등함수, 그럼 역함수라는 거네. 그래서 f 합성 g의 역함수는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다. 전체를 역함수 하되 순서를 뒤바꾼다. 오케이? 그러면 이해해도 되고 봐봐. f 합성 g의 역함수는 얘랑 합성해서 항등함수 돼야 되지. 그럼 얘를 날리기 위한 g의 인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 얘를 날리기 위한 f의 인버스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당연히 얘인 거야. 당연히. 알겠지? 자, 그러면 세 개짜리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는 자, 얘는 f 합성 g 합성 h랑 합성해서 상등함수가 되는 함수지. 자, 그럼 먼저 이 f를 날릴 뭐가 필요해? f 인버스. 그리고 g를 날릴 g의 인버스. 그리고 h를 날릴 h의 인버스가 필요하지. 자, h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다. 전체를 역함수 씌우되 순서를 바꿔준다. 알겠지? 그치? 읽을 때 인버스라고 있는데 얘를 너 영어 하나 알지? 반대의 이런 뜻이지. 대응 방향의 반대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역함수 하면 끝. 별거 없어. G랑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G랑 F 합성인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역함수 씌우고 반대로 읽어주면 꺾고. 자, 30번. 자, 30번에 별표 3개만 쳐볼래? 여기서 내가 좀 역함수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는 풀이 방법 3가지를 소개할 거거든. 별표 3개만 쳐봐. 자, 함수 fx의 역함수 구하래. 함수 fx의 역함수. 자, 구하는 방법에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y에 x 대입하고 x에 y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 y 더하기 2가 x지.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나오지. 얘가 바로 함수 f의 역함수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다 중요하다. 다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방법. 대응 관계를 따진다. 자, 지금 이런 거지. 자, x가 함수 f에 의해서 2분의 1 x 플러스 2에 대응되는 거지. 역함수는 역방향 대응 관계를 가지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는 역함수에 의해서 x로 대응되지. 따라서 f의 인버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가 x인 거지. 이렇게 돼. 맞지? 자, 이거 뭐 해주면 되니? 아까 했지? 치환하면 되지. 자, 2분의 1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면 x는 2 곱하기 t 마이너스 2 나오지.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자, 그럼 x 자리에 2 곱하기 t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f의 인버스 t가 2 곱하기 t 마이너스 2고, 따라서 그럼 f의 인버스 x는 2 곱하기 x 빼기 2겠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 대응 관계를 따진다. 역방향 대응 관계임에 주목한다. 세 번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역함수의 성질 중 가장 관건이 성질이 이거라고 했지.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지금 fx가 2분의 1의 x 플러스 2지.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거 만들지 봐봐. a랑 b랑 같으면 a랑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거 맞을 테가? 이거 당연히 맞지? 둘 다 1이면 f1은 f1이잖아. 당연히 맞지? 이거 쓰는 거야. 봐봐. fx랑 2분의 1 x 플러스 2의 값이 같지? 그럼 fx랑 2분의 1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겠지? 네? 안 되고. 이 논리 이해되지? 자, 요 둘이 만나면 뭐가 돼버려? 항등함수 되지. x가 f의 인버스 2분의 1 x 플러스 2다. 식은 같아도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근데 왜 x인 거예요? i가 i가 뭐야? 항등함수. 네. x가 x로 대응되겠지. 그럼 ix는 x지. i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지. 그지? 그럼 ix니까 x겠지. 그 이후에는 얘랑 과정이 똑같이 치환해서 f 인버스 x 구해주면 2 곱하기 x 빼기 2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조금만 더 살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f의 이 상황이잖아.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 양변에 역함수를 합성해 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역함수를 구하고자. 얘가 뭐가 돼버려? 항등함수가 돼서 x가 되는 거지. 자, f의 인버스 2분의 1 x 더하기가 x. 됐지?
치환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세 번째 방법 정말 많이 쓰인다. 문제 풀 때도 많이 쓰이고 고2, 고3 때도 많이 쓰이고 미적분, 선택 미적분 하는 애들은 더 많이 쓰고 나중에 뭐 합성함수의 뭐 역함수의 미분 이런 거 다 이걸로 유도하는 거야. 조금 더 마지막 줄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네. 이거 똑같아. 시원이요. 치환해서 이렇게 결과가 되면 된다. 이거 잘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방법. 근데 이거 범인 위치에서 뭐예요? 정의요? 네. 자, 원함수가 x에서 y로 함수고 역함수는 y에서 x로 함수지. 자, 얘가 원함수의 정의역, 얘가 뭐야? 역함수의 정의역이지. 맞아?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그럼 공역이 뭐랑 같아? 치역이랑 같지.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이 뭐인 거야? 함수 fx의 치역인 거야. 지금 역함수 옆에 바로 열고 x가 c 이상이라고 했지. 그게 원함수의 치역인 거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요. 같으니까. 그치? 공역도 8 이상이에요. 그치.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야. 아, 역함수요? 그치. 그럼 C가 그러니까 8. 지금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증가함수지. 정의역이 어떻게 돼? 8 이상이지.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니? 8 대입해주면 6 이상이지. 그럼 C가 6이네. 다시 봐봐. 아, 원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 원함수의 정의역은 x고 역함수의 정의역이 y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그럼 공역이 치역이랑 같지. y가 치역이네.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역함수의 치역이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인 거지.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여기다 써줄게 다시 한번. y가 저기 공역이에요. 공역이지. 공역이랑 치역이랑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를 가지니까.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 다시 설명해 줄게요. 봐봐. 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갖지. 자,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면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지.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y고 역함수의 공역은 x지. 자, 근데 이 y라는 집합은 원함수의 공역이지. 근데 1대1 대응이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잖아. 그럼 얘는 원함수의 치역인 거지. 원함수의 치역.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과 같은 거고 역함수의 공역은 원함수의 정의역과 같은 거야. 오케이? 이것도 써놔. 많이 물어본다. 유무리 함수 할 때 더 많이 나오는 애거든. 저거 헷갈려. 생각보다.
이제 34번 볼게. 봐봐. 이거 그대로 써먹어 볼게. 자, 34번 봐봐. 자, F의 인버스에 GA가 1이지. 자, 이거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대응 방향으로 생각해봐. 역함수에 의해서 GA가 1로 대응되는 거지. 역함수의 역함수가 원함수니까 그럼 원함수에 의해서 1이 GA로 대응되는 거지. 그래서 F1이 GA. 되지, 그지? 이렇게. 이거 방법을 좀 풀어주면 F1은 2고 GA는 A-1이니까 A-1이 2인 거지. 그래서 A가 3이다. 첫 번째 생각. 자, 두 번째 방법 잘 봐봐. 자, 이 역함수 봐봐. 역함수 기호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어? 좋아? 좋아, 싫어? 싫잖아. 이거 좀 띠껍지? 날려주고 싶지? 얘 날리려면 뭐가 필요해? 원함수 필요하지. 원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양변에 원함수를 합성해준다. 그러면 요 둘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항등함수가 되면서 GA가 F1 나오지. 그래서 똑같이 A-1이니까 A가 3이다. 오케이? 원함 역함수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의 원함수를 합성한다. 되지 이거? 그럼 얘는 항등함수니까 GA가 GA로 대응되겠지? 그래서 좌변이 그냥 GA 나오는 거야. 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항등함수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 어차피 등식 성립한다. 자, 그리고 자 37번 중요하다. 요 표현 봐봐. 요 표현. 자, 원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래. 그럼 이런 거지. 봐봐.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거 무슨 말이야? y는 x를 대칭축으로 갖는다는 거지. 누가? 함수 f가. 자, 어떤 함수가 y는 x를 대칭축으로 가지면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잖아. 계속 포개지겠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fx는 1차 함수지. 직선이지. 자,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y는 x가 돼버리면 되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x잖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돼. 자, 직선이 y는 x와 수직인 관계에 놓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계속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y는 x랑 수직인 관계에 놓이면 되니까 a가 빼기 1이 되면 된다. 오케이? 네, 그냥 바로 빼기 1 받고 가는 거야. 식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9번 봐봐. 이 39번 여기구나. 39번이랑 42번 묶어서 할 건데 39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 보면 자, f 합성 f의 x가 x라고 했지.
그럼 F 합성 F에 의해서 X는 X로 대응됐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F 합성 F가 항등함수라는 거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 역함수. 따라서 함수 F가 뭐랑 같다? F의 역함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이랬던 거지. 얘랑 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얘랑 같은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42번 봅니다. 똑같거든? 엄청 중요한 거 한다 오늘. 물론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 자, G합성 fx가 x지. 자, 그럼 x가 x로 대응되는 거지. 그럼 G합성 f가 항등함수네. 자,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역함수. 그럼 f가 g의 역함수고 g가 f의 역함수인 거지. 네? 이 표현 잘 정리해 놓으시게. 자, 그러면 42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f의 인버스 1 더하기 g 인버스 1 구하라고 했지. 근데 f의 인버스가 g랑 같고 g 인버스가 f랑 같으니까 g1 더하기 f1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맞지? 네? 얘가 g고 얘가 f니까. 자, 43번 볼래? fx가 ax 플러스 b인데 함수 fx랑 f의 역함수가 2, 빼기 4에서 만난대. 그럼 이런 말이지. f2는 f의 인버스 2는 4. 네?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에 관한 방정식이 2개 필요하지. 자, f2가 4지. f의 인버스 2가 4니까 f4가 얼마? 2지. 그럼 f4가 2고 f2가 4지. 그러면 a, b가 나오네. 몇 번이에요? 43번. 43번이나. fx랑 f 역함수 그래프가 2, 4에서 만난다. 빼기 4구나. 그러면 f2가 빼기 4, f 인버스 2가 빼기 4니까 f의 마이너스 4가 플러스 2. F의 2가 마이너스는 역함수 이런 거는 이게 뭐라고? F의 2가 마이너스 하나와 역함수 때문에 f2가 마이너스 4? F4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fx랑 fx의 역함수가 2, 빼기 4에서 만난대. 그럼 f2도 빼기 4고. 아, 그치. 근데 역함수에서 F 이가 마이너스 차이. 이거? 아 그거 왜? 이거? 이거? 봐봐. 2가 역함수에 의해서 빼기 4로 대응되면 빼기 4는 원함수에 의해서 2로 대응되겠지. 아, 여기 역함수다. 안 붙였네. 아니야, 이거 맞잖아. 봐봐. 지금 f의 인버스 2가 4지. 그럼 2는 함수 f의 역함수에 의해서 4로 대응되지. 그럼 4는 함수 f에 의해서 2로 대응되겠지. 빼기 4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쓰네. 그럼 f 빼기 4가 2인 거지. 네?
47번 볼까? 자, fx가 x가 3보다 작을 때는 2x-1이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래.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 자, f의 인버스 3과 f의 인버스 7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f 인버스 3을 먼저 구해볼게. 자, 요 값 모르니까 a라고 놔볼까? 그러면 fa가 3인 거지. 네? 네? fa가 3이지? 그러면 함수 fx에서 함수 값이 3이 되는 x 값 찾아주면 되지. 자, 함수 값이 3이 되는 x 값? 이게 몇 나오니? 2 나오지.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지. 자, 함수 값이 3이 되는 x 값 찾아보면 얘 몇 나와? 1 나오지. 아,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a가 얼마다? 2다. 얘도 구하기 위해서 b라고 놓으면 fb가 7이니까 함수 값이 7이 되는 x 값 찾아주면 되지. 그럼 는 7이라고 놓고 풀면 되지. 자, 얘 x 값 4 나오지. 돼 안 돼? 안 되지. 얘 x 값 5 나오지. 아, 되네. 그래서 b는 5다. 답이 7이겠지. 이해돼?